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굵은 빗방울이 서울의 번화가를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빗속을 뚫고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이만여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초라한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무거운 돌덩이라도 매달린 듯 쿵 하고 떨어졌다. 얼마 전까지는 푸른 희망으로 가득 찼던 미래가 지금은 암울한 현실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인 남동생의 병세가 악화되어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아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아녀는 2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래보다 성숙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녀의 손은 가늘고 길었으며 마치 살아있는 예술품처럼 느껴질 정도로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명문의대 한의학과에 재학 중인 수재였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배운 침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환자의 기와 맥을 읽고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특별한 능력이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그녀는 오직 학업과 아픈 동생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가혹했다. 동생의 수술비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턱없이 부족했다. 아녀는 병원 복도에 있는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만상그룹이라는 로고가 새겨진 서류 봉투가 들어왔다. 봉투 안에는 고액의 대출 계약서와 함께 그녀의 이름이 적힌 의료 기록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함정이었다. 며칠 전 그녀는 한 선배의 부탁으로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의료 기록을 빼돌리고 그녀의 이름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턱선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듯했다. 그는 마치 빛 속에서도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조각상 같았다. 그는 바로 만상그룹의 총수, 진천우였다. 28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능가하는 사업 수완으로 그룹을 최고로 이끌었다는 소문이 자자한 남자. 그러나 그는 냉정하고 무자비하다는 평판으로도 유명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었다. 천우는 자신의 비서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사기꾼은 만상그룹의 이름을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했고 그 대가로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으려 했다. 그 약점은 바로 그의 할머니였다. 천우의 할머니는 치매와 심장병을 앓고 계셨고 천우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와중에 누군가 할머니의 병력을 이용해 천우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천우는 벤치에 앉아있는 안연을 발견하고 그녀가 사기꾼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연은 그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몸이 굳어버렸다. 당신이 이만연이군. 감히 우리 할머니를 이용해서 사기를 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안연은 황당했지만 침착하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저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천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마. 당장 내 채 타. 그리고 내 앞에서 우리 할머니를 완치시켜. 그렇지 않으려면 당신의 남동생은 죽을 거야. 그의 말은 안연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이미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안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그녀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가. 그녀는 그에게서 풍기는 위협적인 기운에 압도되었지만 남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의 힘을 끌어모아 눈을 똑바로 떴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의술이야. 우리 할머니를 완치시켜. 그리고 내 가짜 여자친구가 되어줘. 계약 기간은 3개월. 그 대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줄 수 있어. 천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게. 거절하면 당신의 남동생은 죽을 거야. 아녀는 그의 제안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의 태도가 역겨웠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남동생을 살려야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해줄 수는 없어요. 내 원칙을 지키며 당신의 할머니를 치료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끝내면 당신은 나를 내버려 둬야 할 거예요. 그녀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천우는 그녀의 당돌함에 살짝 놀랐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똑똑한 선택이야.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여자친구이자 우리 할머니의 주치의야. 내일부터 이 집으로 들어와. 그는 안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안연은 그의 차가운 손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앞날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연의 눈은 휘몰아치는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촛불처럼 빛났다. 그녀는 천우의 차가운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돈과 권력에 대한 혐오감을 잠시 접어두고 남동생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침통의 무게를 느꼈다. 이 작은 도구들이 어쩌면 그 거대한 폭풍을 잠재울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안연은 천우가 보낸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그녀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가 살던 낡고 허름한 아파트 단지 대신 고층 빌딩과 화려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차는 서울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웅장하고 견고한 성처럼 우뚝 솟은 저택 앞에 멈춰섰다. 만상그룹의 총수 진천우의 저택이었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안연은 거대한 홀에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때 턱시도를 입은 집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가씨, 이쪽으로. 안연은 집사의 안내를 따라 넓은 복도를 걸었다. 복대는 값비싼 그림들과 골동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천우의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방이었다. 방문이 열리자 안연은 침대에 누워있는 한 노부인을 보았다. 할머니는 매우 야위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폭풍우를 맞은 나무처럼 주름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기대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연은 할머니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했다. 단순한 치매나 심장병이 아니었다. 그녀의 기와 맥은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고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억눌린 감정들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는 듯했다. 안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잠시 혼란스러움이 스치다가 이내 평온함이 깃들었다. 오랜만이구나. 얘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지만 안연은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안연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때 천우가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안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만약 실패하면 각오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천우는 안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가족들에게 소개했다. 그 자리에는 그의 고모와 삼촌들,
그리고 그의 사업 경쟁자인 장민영이 있었다. 장민영은 천우의 오른팔이었지만 속으로는 만상그룹을 탐내고 있었다. 그는 안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천우야, 이런 여자애를 어디서 데려온 거냐? 우리 집안 체면에. 천우의 고모는 안연을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저런 애가 우리 어머니를 고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당장 내쫓아. 안연은 그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할머니에게 다가가 침술 도구를 꺼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매우 능숙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맥을 짚고 그녀의 몸의 기 흐름을 느꼈다. 안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침술에 대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할머니의 몸에 첫 번째 침을 놓았다. 침이 할머니의 몸에 닿자 할머니의 몸이 잠시 경련했다. 하지만 이내 할머니의 얼굴은 평온해졌고 그녀의 맥박은 안정되었다. 장민영은 안연의 침술을 비웃었다. 그까지 침으로 병이 낫겠어. 그냥 장난감이나 가지고 노는 애 같군. 천우의 고모는 코웃음을 쳤다. 어서 저 사기꾼을 내쫓아 우리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안연은 그들의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할머니에게만 집중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몸에 여러 개의 침을 놓았고 할머니의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침술 치료가 끝나자 안연은 할머니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침을 제거했다. 할머니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평온해졌고 그녀의 숨소리는 훨씬 깊어졌다. 할머니는 눈을 뜨고 안연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얘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힘이 있었다. 천우와 가족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안연의 침술이 할머니에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 것을 직접 목격했다. 하지만 장민영은 여전히 안연을 믿지 않았다. 그는 천우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천우야, 저 여자애를 너무 믿지 마. 뭔가 숨기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 할머니를 이용해서 만상그룹을 빼앗으려는 음모일지도 모른다고. 천우는 장민영의 말을 무시하고 안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는 안연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고했어.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여자친구이자 우리 할머니의 주치의야. 우리 가족이 당신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우리 할머니를 치료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안연은 천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해줄 수는 없어요. 내 원칙을 지키며 당신의 할머니를 치료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끝내면 당신은 나를 내버려 둬야 할 거예요. 그녀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천우는 그녀의 당돌함에 살짝 놀랐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똑똑한 선택이야.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여자친구이자 우리 할머니의 주치의야. 내일부터 이 집으로 들어와. 그는 안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안연은 그의 차가운 손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앞날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연의 한 손에 들린 침통은 단순한 의료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과 능력, 그리고 동생을 향한 절박한 사랑이 담긴 무거운 상징이었다. 그녀는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과 단호함은 천우의 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그녀의 손끝에서 발현되는 신비로운 침술은 마치 고대 신화 속의 마법처럼 보였다. 침이 할머니의 몸에 닿을 때마다 할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맥박이 안정되었다.
그 모든 순간들은 천우의 차갑고 냉철한 이성을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지내지 않고 정원을 산책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천우의 가족들, 특히 그의 고모와 삼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할머니의 건강고 회복은 곧 천우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연을 단순한 사기꾼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천우는 매일 아침 안연이 할머니를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안연의 손놀림 하나하나에서 깊은 신뢰와 확신을 느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할머니의 건강 회복에만 집중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진실함에 감동했다. 그는 안연에게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안연은 그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으며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의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요. 라고 답했다. 그녀의 말은 천우의 가슴을 울렸다. 한편 장민영은 안연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천우의 고모와 삼촌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안연을 사기꾼으로 몰아쓸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안연이 할머니에게 불법적인 약물을 투여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그녀의 침술 도구에 독극물을 묻히는 잔인한 시도까지 했다. 그러나 안연은 그들의 음모를 눈치채고 미리 준비해둔 해독제를 이용해 독극물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그들의 음모를 천우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천우를 보호하고 싶었고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안연은 할머니의 병실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했다. 누군가 할머니의 식사에 몰래 약물을 넣고 있었고 할머니의 주치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안연은 그의 행동을 의심하며 그를 미행했다. 그녀는 그가 장민영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연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주치의가 사용한 약물 샘플을 확보하고 장민영과의 만남을 녹음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천우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늦은 밤, 안연은 천우의 서재로 찾아갔다. 천우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안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낮고 피곤했다. 안연은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내밀었다. 천우는 그녀가 내민 서류들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의 손은 떨렸다. 이게 전부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당신의 할머니는 단순히 병든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당신의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안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천우는 안연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그들의 음모를 혼자서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놀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왜 혼자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어? 안연은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나는 당신의 가족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알았어요. 그녀의 말은 천우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천우는 안연에게 고마워.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진정한 여자친구야. 내가 당신을 보호할게.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안연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천우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얻었다. 진천우의 서재는 고요했지만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안연이 내민 서류 더미를 들여다보며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안에는 그의 고모와 삼촌들이 장민영과 공모하여 할머니의 식사에 독약을 넣고 있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천우의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울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심지어 그의 할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안연은 천우의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이해했고 그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천우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떨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녀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알았어요.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나는 당신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은 천우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천우는 안연에게 고마워.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진정한 여자친구야. 내가 당신을 보호할게.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안연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천우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얻었다. 다음 날, 천우는 할머니의 주치의를 불러들였다. 닥터 김, 당신은 우리 할머니의 식사에 독약을 넣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천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닥터 김은 천우의 질문에 당황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는 말을 더듬었다. 천우는 그에게 안연히 수집한 증거들을 내밀었다. 닥터 김은 증거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장민영과 천우의 고모, 삼촌들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천우는 닥터 김의 자백을 녹음하고 그를 경찰에 넘겼다. 그리고 그는 장민영과 천우의 고모, 삼촌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천우의 사무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천우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우리 할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장민영과 공모하여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천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천우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천우는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첫째, 지금 당장 만상그룹에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포기해라. 둘째, 내가 당신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당신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다. 천우의 말은 그들의 가슴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들은 천우의 잔인함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천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만상그룹을 떠났다. 장민영은 천우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천우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천우의 경쟁사인 신성그룹과 손을 잡고 천우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그는 천우와 안연의 관계를 이용해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다. 그는 안연에게 천우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는 당신을 그저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야. 그는 당신이 쓸모없어지면 당신을 버릴 거야. 당신은 그에게 버림받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안연은 장민영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우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장민영에게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아. 나는 천우를 믿어.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를 사랑해.
당신의 음모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장민영의 가슴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그녀의 단호함에 충격에 휩싸였다. 안현은 천우에게 장민영의 음모를 알렸다. 천우는 안현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그는 안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야.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안현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천우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얻었다. 이만현은 핏줄보다 짙은 배신감에 휩싸인 진천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그가 겪는 고통을 말없이 공감하며 그의 차가운 손을 감싸주었다. 천우는 그녀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잠시나마 이성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장민영과 고모, 삼촌들이 만상그룹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신성그룹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천우는 분노에 휩싸여 그들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안현은 그를 말렸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들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무너뜨려야 해요. 안현의 조언에 천우는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안현과 함께 방역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먼저, 그들은 장민영과 고모, 삼촌들이 만상그룹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눈감아 주는 척했다.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안심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든 증거를 모아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위험했고, 그들은 언제라도 그들의 음모에 휘말릴 수 있었다. 한편, 장민영은 천우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천우가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 그는 천우와 안현의 관계를 이용해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다. 그는 안현에게 접근하여 천우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는 당신을 그저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야. 당신이 쓸모없어지면 그는 당신을 버릴 거야. 당신은 그에게 버림받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는 안현의 마음을 흔들고 싶었다. 안현은 장민영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우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장민영에게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아. 나는 천우를 믿어.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를 사랑해. 당신의 음모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장민영의 가슴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그녀의 단호함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안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안현은 장민영의 음모를 천우에게 알렸다. 천우는 안현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그는 안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야.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안현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천우와 안현은 반격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먼저 장민영과 고모, 삼촌들이 만상그룹의 재산을 빼돌리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 언론은 만상그룹의 내부 비리에 대해 대서특필했고 만상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천우의 고모와 삼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천우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장민영은 천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천우가 가장 아끼는 할머니를 납치하려 했다. 하지만 안현은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천우에게 알렸다. 천우는 안현의 경고에 따라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장민영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는 천우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천우의 고모와 삼촌들은 모든 것을 잃고 만상그룹을 떠났다. 천우는 그들을 용서했지만
다시는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진천우와 이만현은 폭풍우가 지나간 폐허 속에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다. 장민영과 천우의 고모, 삼촌들은 만상그룹에서 축출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와 혼란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특히 장민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천우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기에 천우는 그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했다. 이 모든 위협 앞에서 천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냉철한 이성과 놀라운 통찰력을 지닌 이만현이 있었다. 안현은 천우의 서재에서 할머니의 의료 기록과 함께 압수한 장민영의 서류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그녀는 단순히 의학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장민영이 할머니에게 투여한 독약의 성분, 그 독약이 신성그룹에서 개발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약물들이 할머니에게 투여될 때마다 만상그룹의 주식 가치가 미묘하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장민영은 할머니의 건강을 이용하여 천우를 위협하고 동시에 만상그룹의 내부 혼란을 야기해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장민영이 신성그룹과 거래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안현은 천우에게 그들은 단순히 할머니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만상그룹을 빼앗으려 했어요. 할머니의 건강은 그저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라고 말했다. 천우는 그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장민영이 단순히 복수심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상그룹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가워졌고 그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천우는 안현의 분석을 토대로 반격 계획을 세웠다. 그는 먼저 만상그룹의 모든 사업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장민영이 신성그룹과 거래한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그는 언론을 이용해 장민영과 신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했다. 언론은 만상그룹의 내부 비리에 대해 대서특필했고 만상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천우의 고모와 삼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천우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안현은 천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그가 겪는 고통을 말없이 공감하며 그의 차가운 손을 감싸주었다. 천우는 그녀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잠시나마 이성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을 거야. 당신은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나는 당신에게서 용기를 얻었어. 라고 말했다. 안현은 그의 진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천우와 안현은 반격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먼저 장민영과 고모, 삼촌들이 만상그룹의 재산을 빼돌리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 언론은 만상그룹의 내부 비리에 대해 대서특필했고 만상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천우의 고모와 삼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천우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장민영은 천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천우가 가장 아끼는 할머니를 납치하려 했다. 하지만 안현은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천우에게 알렸다. 천우는 안현의 경고에 따라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장민영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는 천우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천우의 고모와 삼촌들은 모든 것을 잃고 만상그룹을 떠났다. 천우는 그들을 용서했지만 다시는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만상그룹 이사회 회의실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실의 웅장한 대리석 테이블과 샹들리에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권력 싸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진천우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향해 도전하는 이사회 멤버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한때 그를 지지하던 동맹들이었지만
탐욕 앞에서 그들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였다. 이마녀는 더 이상 가짜 여자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천우의 곁에 굳건히 서서 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이자 비책을 지닌 전문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는 회의실의 불안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전문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인 장민영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장민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교활함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천우,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만상그룹을 파멸시키려는 건가? 아무런 경력도 없는 저런 여자에게 우리 그룹의 운명을 맡기다니. 그의 비난에 이사회 멤버들이 동조하며 천우와 안연을 향한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그들은 안연이 할머니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약물을 투여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사기꾼이자 천우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으로 몰아세웠다. 그들의 말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대본처럼 일사불란했다. 천우는 그들의 비난에 묵묵히 침묵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안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안연은 천우의 신호를 받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저는 제 경력이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안연은 미리 준비한 USB를 꺼내 회의실 중앙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녀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스크린에는 장민영과 이사회 멤버들이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할머니에게 몰래 독약을 투여하는 계획과 그 모든 것을 안연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음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영상은 그들이 할머니의 건강을 이용하여 만상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진천우를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담고 있었다. 회의실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의 눈은 스크린 속의 추악한 진실과 현실의 장민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장민영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계획되었기에 자신이 결코 들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장민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우에게 소리쳤다.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군. 이 모든 것이 내 계획이었어. 그의 말은 절규에 가까웠다. 천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장민영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니, 내가 자네를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니야. 자네의 탐욕이 자네의 자신을 파멸로 이끈 거야. 자네는 안연의 재능과 나의 신뢰를 과소평가했지. 천우의 눈빛은 무자비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들어왔다. 이사회 멤버로서의 권한을 즉시 박탈하고 그들의 모든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천우의 명령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장민영과 그의 공모자들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 좌절, 그리고 치욕이 뒤섞여 있었다. 한때 만상그룹의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했다.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고 회의실은 비로소 평온함을 되찾았다. 회의가 끝난 후 천우와 안연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할머니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다. 할머니는 그들을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안아주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천우는 안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이겼어. 안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쉬운 승리는 아니었어요. 전쟁이 끝난 듯 만상그룹의 본사 사무실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닌 폭풍이 지나간 후의 정적이었다. 진천우는 승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피로와 상실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의 배신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불빛들은 그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했다. 이마녀는 천우의 곁을 조용히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어깨에 기대어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천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났어. 하지만 나는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녀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당신은 진정한 가족을 얻었어요. 바로 나를 얻었잖아요. 그녀의 말은 천우의 가슴을 울렸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완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예전처럼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의 배신과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고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천우와 안연을 불러들였다. 그녀는 천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천우야, 나의 사랑하는 손자야. 너를 믿어주지 못하고 너를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너를 해치는 자들을 막지 못했다. 너는 나의 자랑이자 나의 희망이야. 그녀의 말은 천우의 가슴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잘못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는 안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야, 너는 나를 살려주었다. 너는 나의 병을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구해주었다. 너는 천우의 빛이자. 나의 희망이야. 너는 진정한 천사야.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줄 거야. 안연은 할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할머니의 가슴을 울렸다. 천우는 안연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안연은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천우는 안연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만들고 싶어. 라고 말했다. 안연은 그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당신의 세계에 속하지 않아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세계는 나에게 너무 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천우는 안연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당신은 나를 바꾸었고 나의 세상을 바꾸었어. 나의 세상은 당신과 함께라면 충분해.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기를 원해. 나는 당신과 함께 나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그의 말은 안연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천우의 눈을 빛나게 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의 앞날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마녀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 섰다. 천우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빈곤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만상그룹 총수의 약혼녀이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여인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 부유함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녀는 자신의 의학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병을 완치시킨 것처럼 자신의 의술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천우는 그녀의 꿈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최고의 연구 시설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녀는 천우의 도움으로 자신의 병원을 설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병원은 곧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천재 침술가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해 보였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있었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장민영의 그림자가 그들을 다시 찾아왔다. 장민영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 천우와 안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천우의 경쟁사인 신성그룹의 회장을 만나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성그룹의 회장은 장민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장민영을 이용하여 천우와 안연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장민영은 신성그룹의 도움으로 만상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천우의 사업을 방해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여 천우와 안연의 관계를 조작하고 그들을 음해했다. 진천우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이만년을 이용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다. 장민영의 기사는 인터넷과 신문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천우와 안연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안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신의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천우에게 내가 당신의 삶에 너무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천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야. 당신은 내게 아무런 문제도 가져다 주지 않았어. 당신은 나의 희망이자 나의 빛이야. 나는 당신을 잃을 수 없어.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그의 말은 안연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장민영과 신성그룹에 맞서기로 했다. 그들은 먼저 장민영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 그들은 천우와 안연의 진실된 사랑 이야기를 공개하고 장민영의 음모를 폭로했다. 언론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여론은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신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성그룹의 본사를 급습하여 그들의 비리 증거를 확보했다. 신성그룹의 회장은 체포되었고 장민영은 다시 한번 감옥에 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안연은 천우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나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천우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의 앞날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만영과 진천우는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시련을 통해 단련된 강철과 같았다. 장민영의 마지막 음모는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신성그룹의 회장은 체포되었고 장민영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악행은 세상에 모두 드러났고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해피엔딩은 악당이 사라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서 온다.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그녀는 안연을 자신의 친손녀처럼 아꼈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천우는 만상그룹의 총수로서 그룹의 비윤리적인 관행들을 모두 청산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안연은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그녀는 안연 한의원을 설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했다. 그녀의 병원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의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천우와 안연은 평화로운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